여러분 반갑습니다. 1세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강 한국사 사례특강 제2강 위만조선입니다. 지킬 위자죠. 찰만자의 아침조 고울선자입니다. 위만조선. 먼저 위만조선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이 시기에 위만조선이 출현할 시기까지의 시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만조선, 고조선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중국, 여기는 한국. 중국은 복잡하고 한국은 아주 시원합니다. 자, 요순시대 지난 시간에 고조선 삼국유사에 나온 당군조선을 할 때 요 임금과 동시라 그랬죠. 그 요순시대에 이 한반도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하상주를 거쳐서 주나라를 거쳐서 진한 교체기까지 쭉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나라 땅덩어리도 크다 보니까 나라도 복잡하게 진행이 되죠. 우리는 아주 시원시원한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요순시대를 지나서 하상주, 하은주라고 하기도 하고 하상주 3대를 거치죠. 자,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랑이죠. 거랑을 당왕이 축출하죠. 그리고 상의 마지막 왕, 거랑도 폭군, 거랑도 폭군. 그 다음에 상나라의 마지막 왕 누죠? 주를 한자로 쓰지 않고 그냥 한글로 써버리면은 여기 있는 주나 여기 있는 폭군 주나 같은 주가 되어버리죠. 자, 이 주는 또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겨두죠. 물론 거랑도 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주왕 뭐가 있습니까? 애첩, 달기와 히히닥거리면서 아주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죠. 그것이 연못을 파놓고 녹대 앞에 녹대라는 큰 건물 앞에 연못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나무에다가 일일이 고기 안주를 매달아 놓고 청춘 남녀를 발가벗겨서 쫓아다니면서 술 먹고 안주 먹고 하게 그렇게 시켜놓고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그 주왕이죠.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주지육림이라고 그러죠. 주지육림. 주지육림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주왕입니다. 이 주왕 때 그 성인 세 사람이 있죠. 미자, 비간, 기자가 있죠. 비간 같은 경우는 주왕이 폭군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그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니까 간언을 하죠. 그렇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충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니까 주왕이 충신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나 있다 하더라. 한번 보자. 그러면서 가슴을 갈라서 비간을 죽이죠. 그 비간이 죽는 걸 보고 이 기자는 자기도 당할까봐 이제 미친 척 하죠. 슬쩍 미친 척 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면은 양광피세. 양광피세를 합니다. 거짓 양자입니다. 거짓으로 광은 미친 척 하는 거죠. 거짓으로 미친 척 하면서 세상의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양광피세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죠. 상가집 개처럼 그렇게 미친 척 행동하면서 그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정설은 아니니까 어쨌든 자, 이때 기자도 미친 척 하다가 결국은 주왕에게 갇히죠. 그리고 폭군 주왕이 주나라의 무왕에게 축출되고 자결 하고 나서 주무왕은 감옥에 있는 기자를 풀어주어서 그 기자로 하여금 조선을 다스리도록 조선에 봉하죠. 그것이 이른바 기자조선입니다. 물론 우리 학계에서는 이 기자조선을 정설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거지만 어쨌든 기자조선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자조선이 출현함과 동시에 이 기자는 기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성인이죠. 자, 이 시대가 되면 이제 주나라가 되는 이 시대가 주나라인데 주나라는 또 771년 낙양이죠.
낙양으로 천도하기 전에는 호경시대인데 낙양으로 천도하기 전에는 서주,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를 동주라고 또 이야기하고 동주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갈라집니다.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 영웅호걸들과 또 덩달아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인물들이 바로 절세가인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때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합니다. 춘추시대는 대표적으로 공자가 있죠. 전국시대에는 많은 제자백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맹자가 또 있죠. 그리고 수많은 제후국들의 제후들이 서로 힘겨루를 하고 패권 다투를 하면서 그 중에서 두각을 드러낸 7개의 패권 국가가 있죠. 그것을 바로 흔히 전국칠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이 시대에 전국칠흥이 있는데 전국칠흥은 우리는 이 중에서 특히 연나라를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 고조선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진초, 연재, 한이죠. 대부분 다 외우고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진한 교체기가 되면 여기에는 연나라로부터 망명한 위만이 기자조선의 기준을 축출하고 나라를 차지하니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그리고 이 위만조선은 BC 108년 한나라의 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만의 손자 우고왕 때죠. 멸망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BC 208년인데 이때쯤 중국에서는 그 유명한 역사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국사기 이야기하면서 기전체 역사서의 효시 사기 체제를 본받아서 편찬한 책이 삼국사기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기, 바로 기전체 역사서의 효시. 자, 기는 본기, 그 다음에 전원, 열전을 근간으로 해서 편찬된 책이 바로 기전체다 이 말이죠. 자, 사기가 이때 등장하더라. 그리고 지도를 좀 살펴볼까요? 지도를 살펴보면서 고조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서히 위만조선에 들어갑니다. 고조선입니다. BC 4세기가 되면 이 기자조선에서는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기자의 후손들이 왕호를 사용합니다. 자, 나도 이제 지금까지 후인데, 왕, 후, 그 다음에 상. 왕보다도 아래에는 후, 그 위에 천자가 있겠죠. 왕 아래 후. 이런데, 제후국들은 다 제후라 그랬죠. 제후. 그렇기 때문에 후라고 사용해야 되는데, 조선 후라고 사용해야 되는데, 조선 왕이라고 사용하는 거죠. 나도 조선 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연과 대등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연나라와 대등한 국가로 성장하면서 연과 이렇게 티격태격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BC 3세기 초가 되니까 연나라에서는 이 조선왕, 기자조선 후에 이 기자조선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연나라 징계를 보내서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때 기자조선은 서쪽으로 약 2000여리 정도를 상실해버리죠. 그리고 BC 3세기 중반이 되면 이제 여기 진나라 때입니다. 진시황 다음에 2세가 되겠죠. 호해. 이 시기 그때쯤 되면 이제 기자의 후예인 40세, 41세 비왕과 준왕이 등장을 하죠. 이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비왕과 준왕이 부자간의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 비왕 준왕은 상이라는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을 설치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상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상을. 이 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 근현대사까지 이 상은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등장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등장합니다.
자, 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서로 상자가 많이 쓰이겠죠. 관상도 있죠. 얼굴 모양, 상, 관상, 이렇게 하죠. 또 있습니다. 도와주다라는 뜻도 있죠. 도와주다. 도와주다 할 때 보상. 도울 보자죠. 이거는 지신. 보상지신하면 도와주는 신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할 지신을 흔히 두 자만 따서 상신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 상자가 무슨 의미로 쓰이느냐? 재상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재상. 그래서 이 상자는 재상상, 그리고 재상상자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것 자체는 최고 권력자 바로 밑에서 최고 권력자를 돕는 신하를 상신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다 상신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 조선시대 오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뭐라 합니까? 좌상, 우상, 영상 이렇게 할 때 상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는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위만조선은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나온, 여기서 위만조선은 거의 다가 여기서 나오는 사료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현토 구개를 쓰는 동안에 이 음을 가지고 한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준기 참칭 왕 참호 칭왕이라가 위연망인 위만조선 공탈이라. 여기 주가 있으니까 이 주는 다음에 또 따로 빼갖고 또 할 겁니다. 장기 좌우 국민 주 입회하고 거한지하며 하야 하고 자호한왕이라. 됐죠? 이제 음을 지웁니다. 후준기 참호칭왕이라가, 이라가는 뭐뭐 하다가 이런 뜻입니다. 위연망인 위만소 공탈이라. 장기 좌우 국민 주 입회하여 거한지하고 자호한왕이라 이 말이죠. 어려운 글자 없죠? 자, 읽습니다. 풀이합니다, 이제. 자, 아까 이야기했죠. 왕, 다음에 왕보다 서의 계급이 낮는 거죠. 기준이 되겠죠, 기준. 점을 찍어야 되겠네. 기준인 말이죠. 기준은 후인 기준이 참호칭왕이야. 참호기는 이미 기자는 우리 한문을 해석할 때 이미 기자라, 이미 이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해석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해석하면 우리말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과거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참호칭왕은 참호칭왕을 흔히 참칭이라 그러죠. 참칭. 참칭이라는 것은, 참은 여기 참남하다는데 이것도 어렵죠. 참칭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과장인데 어디 나가서 명함에다 부장이라고 명함 파서 돌아다니면서 나 부장이야 라고 돌아다니는 게 실질적인 과정인데, 여기서는 후인데 이제 나도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왕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본래의 신분보다 더 높게 자칭하는 것이 바로 참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인 기준이 참호칭왕, 왕이라고 참칭하고 나자, 참칭하다가 이 말이죠. 기는 과거입니다. 하다가 뭐뭇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연나라 연망인 위만, 연에서 망명한 사람인 위만에게 공격을 당해서 뺏겨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뺏겨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라 뺏겨버렸습니다. 기준은. 그래서 지난 시간 했죠? 장은 자꾸 반복됩니다. 장이라는 것은 장수라는 뜻도 있고, 장차라는 뜻도 있고, 나아가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처럼 거느리다, 가지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기좌우, 좌우 신하들이죠. 측근들이죠. 좌우는 즉 측근들이다. 측근 신하들과 궁인, 여자들이 되겠죠. 궁인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주 입에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도망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바닷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겠죠. 배 타고 이제
정체 없이 하염없이 저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땅에 거처하면서 자호 한왕이라 스스로 한왕이라고 불렀다. 스스로 한왕이라고 불렀다. 자, 정리합니다. 조선 후 준이 왕후를 참칭하다가 연나라에서 도망한 사람인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준왕은 좌우 측근들과 궁인들을 데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건너 한 땅에 살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하였다. 됐죠?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것은 색깔이 바뀌었죠. 이것은 아까 주 나왔죠. 주. 그 안에 있는 주를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할 겁니다. 주입니다. 주. 이번에는 여기도 구결도 마찬가지 색깔 바꿔서 위락의 왈 기자지 후 조선 후가 견주세 하자. 견주세 자전위왕하고 욕동약지하고 욕동약지하고 조선 후 역자칭위왕하고 하야 흥병역격연이 존주시리라 이 말이죠. 됐죠? 자, 지웁니다. 위락의 왈 서기자지 후 조선 후가 견주세에 연자전위왕하고 하여 욕동약지하고 이 말이죠. 조선 후 역자칭위왕하야 욕흥병역격연이 존주시리라.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마 호락호락하게 그냥 갈 수 있는 공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또 이것은 얼마든지 반복이 되니까 또 틀어보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제가 번역한 거는 에이 필요 없어 안 봐도 돼 그렇게 갈 때가 올 겁니다. 자, 번역합니다. 위락이라는 것은 역사서죠. 그냥 역사서인데 굳이 출처를 바뀌자면 서진의 역사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하나에 딱 갖춰진 역사서는 없고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거는 서진의 역사서구나 라는 것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옛날에 기자의 후손 기자의 후손인 조선 후 계속 조선 후입니다. 조선 후냐 조선 왕이냐 그 다음에 조선 후에 그 신하인 조선 상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가 무엇을 보고 주나라가 쇠약해짐에 연나라가 자존위왕이야 스스로 높여서 왕이라 하고 이것도 참칭이겠죠. 욕동약지 그 연왕이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이 동쪽으로 조선을 침략하려고 한 거죠. 욕동약지 하고 그것을 하고는 보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조선 후 역시 연나라가 우리를 치려고 해. 연후면서 연나라 연왕이라고 자칭하고 우리를 치려고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조선 후도 역시 자칭위왕이야 스스로 나도 왕이다 라고 하면서 뭐뭐 하려고 했다. 흥병 군사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역격 반격을 치는 거죠. 되돌아서 반격하는 거죠. 연나라를 반격해서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주시를 높이다 받들다 하면 왕실이 되겠죠. 주왕실을 받들려고 했다 이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위락에 이르기를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을 칭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서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역공하여 주왕실을 받들려고 하였다. 이 말이죠. 받들려고 하였다. 됐죠? 예, 다음으로 갑니다. 기대부에 간지하니 내지하고 기대부에 간지하니 내지하고 살에서 세연 하여 연지지하고 불공이라. 자, 지웁니다. 기대부에 간지하니 내지하고 살에서 세연하여 연지지하니 하고 불공이라. 연지지하고 불공이라. 자, 풀이합니다. 기대부 그 대부 얘가 이 말이죠. 얘가 그러니까
기자의 신하가 되겠죠. 대부 얘가 기자의 후손이죠. 기준의 신하가 되겠죠. 얘가 간지 간언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준왕을 보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약소국이 연나라를 칠 수 있느냐, 치다가 우리 대치기 당하면 우리 몰살합니다, 치면 안 됩니다 라고 간언을 하자 내지 그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뭇을에게 시켰다. 뭐뭐로 하여금 얘로 하여금 서쪽으로 가서 연을 달래도록 했다. 세자죠. 달래도록 했다. 설자죠. 설은 한 3가지 정도 말씀하다는 설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쁘다라고 있죠. 기쁘다라는 뜻을 할 때는 기쁠 열자, 이거는 열로 읽으면 되겠죠. 열로. 그 다음에 달래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처럼 달래다 할 때는 새로 읽어야 됩니다. 새. 달래다 할 때는 유새, 선거 유새, 유권자들을 살살 달래서 날 찍게 해주는 거. 찍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아주 감언 이슬로 달래는 것. 그것이 유새죠. 유새. 떠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달래는 것이 바로 유새입니다. 자, 사례서 세연 하니 연지지하고 불공이라 연나라에게 가서 달래니 연나라를 그래 알았다 우리 너희들이 안 칠게 연나라 그치고서 불공이라 공격하지 않더라. 자, 정리하면 그의 예부 대가 간암으로 중재하였다. 그리하여 얘를 서쪽에 파견하여 서쪽이 연나라죠. 연나라에 파견하여 연나라를 달래게 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공하지 않았더라. 됐죠? 다음으로 갑니다. 후에 자손 초교하야 하니 후 자손 초교학하니 연내 견장 징계하야 공기 서방하고 취지 이천리 하여 지 만번한 위계 하니 조선 수약이라. 이렇게 됐죠? 자, 지웁니다. 후 자선 초교학하니 연내 견장 징계하여 공기 서방하고 취지 이천열이 하여 지 만번한 위계하니 조선 수약이라. 전부 하고 하니 하야 이거밖에 안 나오죠. 자, 풀이하면 후의 자손들이 이것은 기준의 자손들이겠죠. 기자의 후손들이겠죠. 기준의 자손들이 점점 이렇게 교만하고 포악하니 점점 교만하고 포악하니 차츰 교만하고 포악하니 이 연나라에서 이에 장수 징계를 보낼 견자죠. 장수 징계로 하여금 그 서쪽 방향을 치도록 하였다. 장수 징계를 보내서 이렇게 되겠죠. 그 서쪽 방향 서방을 공격하게 하였다. 공격하게 하여서 취지 땅을 얼마나 2000여리를 취하여서 지 만번한까지 경계로 삼으니 말이죠. 지 만번한까지 경계로 삼으니 조선 수약이라. 조선이 드디어 약해졌다 이 말이죠. 조선이 드디어 약해졌다. 정리합니다. 그 뒤에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포악해지자 여는 장군 징계를 보내 서쪽 지방을 공격하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아 만번한까지 경계로 삼으니 조선은 드디어 약해졌다. 미약해졌다. 점점 더 미약해졌다. 이제 조선은 서서히 이제 침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기 조선 열전의 이제 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만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전까지는 어디죠? 위만 조선 이전이죠. 지금부터 위만에 대한 이야기. 연왕노간이 반입 반입 흉노하야 연망명하야 취당 천여인하고 추결 많이 보기 동주하여
출세패도수하고 그 진고공지 상하장이라. 됐죠? 자, 지웁니다. 연왕노관이 반입 흉노하니 망명하여, 그 다음에 취당천연하고 추결 만이복이 동주하여 출세 도패수하고 거진 고공지 상하장이라 이 말이죠. 번역 풀이합니다. 연왕인 노관이 진나라에 반발해서 반역을 해서 흉노로 들어가 버리자, 흉노로 들어가 버리자 만도 망명을 했더라. 만도 망명을 했는데 어떻게 취당 무리를 모았다. 1000여 명의 무리를 모았는데 그들과 함께 추결 상투를 틀고 만이복 오랑캐 옷을 입고서 동쪽으로 도망을 가서, 자, 변방을 벗어나서 폐수를 거처했다. 어디에?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거처를 했더라. 여기서 폐수 이런 거는 논란이, 학계에서 아주 논란이 많은 거죠. 여기서 제가 이거는 어디다 라고 딱 못 박아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죠. 자, 정리합니다. 연왕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망명하여 무리 1000여 명을 모아서 상투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도망하여 변방을 벗어나 폐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거처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교과서라든가 보면 위만조선이 당군조선을 계승한 증거를 찾아라 라고,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서술해 놓고 시험에도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위만조선, 여기서는 뭐냐면은 교과서부터 먼저 살펴보죠. 교학사에 보면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조선인의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한 점, 여긴 동아출판사 오랑캐 복장이라 했고, 그 다음에 천재교육에는 상투를 하고 고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8종 교과서 중에 3종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8종 교과서에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근데 이런 경우가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3종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를 보는 학생들은 좀 불리하겠죠. 그건 그렇고, 여기서 자,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었느냐, 오랑캐 복장, 고조선인의 옷, 이거 원전을 보면 삼국지 위서에는 이복이라고 되어 있고 사기 조선열정에는 만이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복이 조선인의 옷일까? 이라는 것이 바로 조선일까? 만이복이 조선일까? 만이가 고조선일까? 의문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둘 필요가 있냐면, 이 기회에, 자, 동쪽을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은 이죠. 동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서쪽은 서융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남쪽은 남만이라 그러죠. 예. 북은 북적이라 그러죠. 북적.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해서 4개의 사방.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오랑캐로 보았던 거죠. 중국 입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중국에서는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 자, 사회 할 때 회자가 무슨 뜻이죠? 어두울 해자죠. 미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이, 서융, 남만, 북쪽 전부 미개한 족속들. 우리는 문명적으로 아주 우월한 족속이고 나머지 전부 미개한 족속들. 그래서 이 미개한 족속들을 우리도 이제 품어줘야지 하고 나온 사상이 바로 사해동포주의입니다. 그것이 사해입니다. 이 회자를 발음이 이제 비슷한 해로 바꿉니다. 중국은 사해가 아니죠. 사해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해라는 것은 곧 어두울 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개한 주변국들을 우리가 다 잘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해동포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랑캐의 이자가 과연 여기 또 만이라 그랬죠. 여기 1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고조선일까? 과연 이 만이가 우리 고조선일까? 만이는 이거와 이거죠. 그리고 이 동이만 해도 구종이라 그랬죠. 구종. 9종. 역사서에는 동이도 뭐 자그마한 거 큰 나라에서 여러 개 있는데 9개나 된다는 거죠. 뭐 남남 서양 북쪽 다 마찬가지죠. 아무튼 과연 이 고조선이 우리 오랑캐인가라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이니까. 다음으로 갑니다. 자, 초역속 진번 조선 만이 그 고연제 망명자 초역속 진번 조선 만이 하여 하고 만이와 급조 고 연제 망명자 하야 왕지 도왕흠이라. 자, 지웁니다. 초역속 진번 조선 만이와 급 고 연제 망명자 하야 왕지도 왕흠이라. 풀이합니다. 초는 아까도 나왔죠? 차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막 엄청나게 자주 나오던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전거 탈 땐 처음에는 왼쪽으로 넘어질 때는 왼쪽으로 틀어라, 오른쪽으로 넘어질 때는 오른쪽으로 틀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자꾸 타봐야죠. 자꾸 타다 보면은 나는 왼쪽으로 넘어지니까 왼쪽으로 틀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갔죠. 이것도 한문도 자꾸 익숙하다 보면은 어떤 글자는 저게 뭔 글자지, 어떻게 새겨야 할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쭉쭉쭉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읽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자, 차츰이 말이죠. 역속은 복속시키가 휘하로 끌어들이다 이런 뜻이죠. 복속, 진번, 조선, 만이, 여기는 조선과 만이를 구분해 놨죠. 진번, 조선, 만이. 근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편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진번, 조선의 만이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그대로 병렬입니다. 진번, 조선, 만이와 연나라와 제나라의 망명자를 복속하여서 다 끌어들여서 왕노릇하면서 도왕흠이라. 뭐 이 사학께서는 이거를 험자를 검자와 동일시하죠. 왕검성의 도읍을 정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정리합니다. 점차 진번, 조선, 만이 및 옛 연제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검성의 도읍을 정하였다. 자, 그 다음에 성무왕 봉기자어 조선 하니 기자 교의 예의 전잠하고 우제 팔조지교라 기인종 하니 팔조지교라 기인종 불상도하고 무하야 무문외 제패하고 부인 정신하야 하고 또 음식이 변두라 이렇게. 자, 있습니다. 석무왕 봉기자어 조선하니 기자 교의 예의 전잠하고 우제 팔조지기라 긴 종 불상도하야 무문외 집회하고 부인 정신하고 음식이 변두라. 됐죠? 자, 풀이합니다. 옛날 무왕, 주무왕이죠. 주홍왕, 삼국유사에서는 주호왕이라 그랬는데 중국 역사서니까 호왕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주무왕, 무왕이 봉기자어 조선,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기자가 교의 예의 전자. 예의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의. 이래서 예의를 가르쳤다고 해서 조선시대는 이 기자를 성인으로 취급하죠. 아주. 전잠, 전은 바치고 잠은 누에죠. 누에. 전은 농사죠. 그 다음에 잠은 상이죠. 잠상 하면은 뽕나무 키워서 농사는 먹는 것, 그 다음에 상은 입는 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농상 고려 말에 이암이 원나라로부터
농서를 최초 도입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농상집요죠. 집요. 모으는 거, 아주 농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모아놓은 중국, 원나라의 농서입니다. 농상집요를 도입했다는 거, 고려말. 자, 예의와 전잠을 가르쳤다. 그리고 또 팔조지교를 제정했다. 팔조지교. 법금이라 그래서 팔조범금 뭐 이렇게 해서 그러자 긴 종불상도라 상자 나오는데 이때는 서로상자인데 자 서로상자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 왜? 항상 그 상자 뒤에 있는 행위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끝내 도둑질하지 아니하여서 문호집해라 무 없다 문호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없더라 이 말이다. 그리고 또 부인은 정신이라 여인들은 정절을 지키고 또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변더라 음식 마시고 먹는 것은 변이나 두나 모두 제기인데 여기서는 그릇이라는 의미겠죠. 음식을 먹을 때는 그릇을 사용하는 그런 문명생활을 했더라. 자, 예의로 문명생활하죠. 먹고 옷을 해 만들어서 벌거벗은 게 아니라 옷을 입어서 또 문명생활하죠. 도둑질하지 않죠. 그래서 문을 닫을 일도 없죠. 그 다음에 여인들은 정절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그릇을 사용하는 그런 아주 문명생활을 했다. 그것이 모두 누구 때문이냐? 기자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기자를 아주 짙게 세웁니다. 그래서 윤두수가 기자지를 쓰죠. 기자지를 쓰니까 분량이 상당히 많으니까 율곡이가 보고는 뭐 이렇게 복잡스럽게 번잡스럽게 많이 써놨냐고 그것을 팍 줄여버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A4 용지 한두 장 정도로 팍 줄여버립니다. 그것이 기자실기입니다. 꼭 필요한 거 실질적인 것만 쓰지 뭘 그렇게 많이 썼냐. 그래서 율곡이는 기자실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포인트를 11포인트를 했을 때 지금 현행 어느 교과서에서 뭐라고 해냐면 율곡이는 기자실기를 편찬하였다라고 써놨습니다. 그 양반은 그 교과서의 집필자는 기자실기를 보지도 못했고 또 편찬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 교과서 쓰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 교과서 쓰면 안 됩니다. 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문명생활을 했다. 이제 정리하면 옛적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기자는 예의와 농상을 가르치고 또 팔조의 교를 제정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이 마침내 그렇게 하자 그 나라 사람들은 마침내 도둑질을 하지 않아 문을 닫는 일이 없고 부인들은 정절을 지키며 정절과 신뢰를 지키며 음식은 그릇을 사용하여 먹었더라. 이렇게 되죠. 됐죠?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갑니다. 조선민 범금 8조라. 이제 8조 범금이 나오죠. 8조 범금. 조선민 8조 범금이라. 조선민 8조 범금 한 대. 상살이 당시 상살하고 그 다음에 상상이 곡상하고 그 다음에 상도자는 남 몰입위 기간호하고 여자 위비하며 욕자속자는 인 50만이라. 자, 지웁니다. 조선민 범금 8조 한 대에 상살이 당시 상살하고 상상이 곡상하고 상도자는 남 몰입 위기 간호하고 여자 위비하며 욕자속자는 인 50만이라. 풀이합니다. 조선 백성들에게는 범금 8조가 있다. 범금 8조가 있었는데 서로상자 해석 안 한다 그랬죠. 살인자는 왜 서로상자 혼자는 안 되죠. 상대가 있어야 살인을 하죠.
살인자는 당시에 바로 살인으로 죽이는 것으로서 갚아주고, 다치게 한 자,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준다. 왜? 다쳐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농사 못 지은 만큼 그만큼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상도자, 도둑질하는 자는 서로 도둑질하는 게 아니죠. 그냥 도둑질하는 자는 말이죠. 남자는 도둑질하는 자가 남자면은 정몰해서 그 집에 도둑질한 집에 간호로 삼고 종으로 삼고, 여자는 그 집에 여종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인당 50만이라 기록에는 이렇게 50만에서 딱 끝납니다. 뒤에 화폐 단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서에는 그냥 나누면 이상하니까 화폐 단위 전자를 붙여놨죠. 인당 50만 전이더라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조선민의는 범금 8조가 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당시에 바로 죽음으로 갚고,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둑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 몰수하여 그 집에 종으로 삼고, 여자의 경우 저종으로 삼으며 스스로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게 한다. 됐죠? 다음으로 갑니다. 수면 위민이나 속유수지하야, 치자가 이렇게 돼야 되죠. 가치에 무소수라. 어시에 기민종 불상도 하고 하야 무문외 집회하고 부인 정신 부름벽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지웁니다. 수면 위민이나 속유수지하야 가치에 무소수라. 시로 기민정 불상도 하야 무문호 집회하고 부인 정신 부름벽이라. 이렇게 합니다. 부인 정신 부름벽이라. 풀이하면 비록 죄를 면하여서 일반 양민이 되더라도,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일반 백성이 되더라도 속에서 그 민간에서는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다,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죠. 유자는 오히려라는 뜻으로 또 쓰이고, 같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과유불급, 과는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과유불급 이렇게 쓰죠. 그때는 뭐뭐와 같다. 민간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수치스럽게 껴서 가치에 무소수라. 가는 시집가는 것, 그 다음에 치는 장가되는 것, 치는 장가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맺는 걸 가지고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치에 무소수라. 이 숫자는 원수 숫자, 짝 숫자랍니다. 시집가고 장가드는데 짝할 바가 없다. 짝할 사람이 없더라. 시로 이런 까닭으로 기민들은, 그 백성들은 끝내 불상들아 도둑질하지 아니하여서 무문호집해라.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경우가 없다.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없더라. 그리고 부인들은 정제를 지키고 신의를 지켜서 불음벽이라. 음란하거나 괴벽하지 않다. 벽자는 사실은 이 치우칠 벽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 옛날 사서들은 통용을 합니다. 이것만 쓰면 우리 조선 후기, 근현대사에 가면 이 벽자가 나옵니다. 복벽주의라고 했죠. 왕으로 되돌아가는 거, 복벽주의. 복벽주의라고 해서 독립의금부가 들고 난 게 복벽주의죠. 자, 또 복벽주의, 안병찬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음란하거나 괴벽하지 않더라. 풀이하면 비록 죄를 면하고 백성이 되더라도 풍속에 오히려 그것을 수치로 여겨서 시집가려고 해도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 때문에 그 백성들은 마침내 도둑질을 하지 않아 문을 걸어 닫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부인들은 정절과 신의를 지켜서 음란하거나 편백되지 않더라. 됐죠? 다음으로 갑니다. 기후 40여 세에 지 조선후 준이 자칭왕이라 한초 대란하여 연제 조인이 왕피지자 수망구하여 이 한대
한데 이 연인 위만이 격파준이 자왕조선이라 조선하고 전국지 손우거하더라 이라. 자, 지웁니다. 기후 40여 세에 지 조선의 준이 자치왕이라. 맞죠? 한초 대란하여 연제 조인이 왕피지자 수망구한데 이 연인 의만이 격파준이 자왕 조선하고 전국 지손 우거라 말이죠. 풀이하면 그 후 말이죠. 40여 세 하니까 기자로부터 40여 세가 지난 거죠. 기자. 그래서 그 다음에 비왕, 그 다음에 준왕.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세, 여기서 여기까지는 41세 이렇게 된 거죠. 그 후 40여 세에 조선 후 준, 여기 41세가 된 거죠. 이 자칭왕이라 참칭왕이죠. 참호칭왕, 자칭왕이다. 그런데 한초 대란이 일어나고 한나라 초에 진한 교체기를 이야기합니다. 한초 대란이 일어나고 연제의 연나라 한초의 대란 크게 어지럽게 되자 연나라와 제나라와 조나라 사람들이 그 땅을 피해서 거처에 사는 사람이 수만구였다 말이죠. 그 어지러운 땅을 피한 자가 수만구였다. 연나라 사람 위만도 격파, 그 시기에 연나라 사람 위만도 격파준 준왕을 멸망시키고서 축출시키고서 자왕조선이라 스스로 조선의 왕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나라를 전하여 물려주어서 손자인 우고에게까지 이르렀더라. 손자인 우고에게까지 이르렀더라. 정리합니다. 그 후 40여 세를 지나 조선 후 준에 이르러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한초의 혼란기에 연제조라. 한초에 크게 혼란스럽자 연제조나라 사람으로서 그 지역으로 피나간 사람이 수만 명이나 돼. 연나라 사람 위만은 준을 공격하여 멸하고 말이죠. 스스로 조선의 왕이 되어 나라를 물려 주어 손자 우거에게 이르렀더라. 위만으로부터 손자 우거까지, 우거가 마지막 왕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위략의 운 말이죠. 주입니다. 아까 주가 나왔죠. 위략의 운, 만예 준강 하니 배위 박사하고 사이규하야 봉지 백리 영수서변이라 만유망당하야 중초다하야 하니 수환공주나라. 자, 읽습니다. 위락에 온 만예 중강하니 배위 박사하고 사이규하야 봉지백리 영수서변이라 만유망당하야 준초동하니 중초다하니 수환공주냐라. 풀이합니다. 위락에 이르기를 만이 예준강이라. 준항이네요. 강이라고 잘못 읽었네. 준항이죠. 얘는 나아가다라는 뜻이죠. 나아가다. 예골 이렇게 쓰죠. 예골. 골로 나아가다. 그리고 어디로? 여기서는 준왕에게 나아가서 항복했다 이 말이죠. 그러자 준왕이 그에게 벼슬을 주어서 박사로 삼았다. 그리고 사이규를 또 준다. 그 다음에 그 신분의 상징인 규를 준 거죠. 규는 홀과 같은 뜻이죠. 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흔히 홀이라 그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거죠. 여기에 처음에 시초는 여기에다가 최고 권력자인 국왕이라든가 앞에 가서 보고를 할 때 혹시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는 것에 대비해서 적어 놓는 거죠. 비망록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의식용 도구로 이제 정착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규를 주고서 봉했다. 어디 백리 지역에 봉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뭐뭐 하겠다. 지키게 했다. 뭐를? 서쪽 변방을 지키게 했다. 그런데 호랑이 새끼 키운 거죠. 위만이 도망한 무리들을 꿰어서 꿰일 유자죠.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초자 또 나오네요. 세 번째 나오세요.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드디어 환공, 역공이죠. 되돌아와서 위화도 해군처럼 되돌아와서 공격한 거죠. 준을 쳐버렸다 이 말이죠. 드디어 되돌아와서 역공을 했다. 준을 쳤다. 정리하면 위락에 이르기를 위만이 준왕에게 나아가 항복하자 벼슬을 내려 박사로 삼고 호를 주어 백리 땅에 봉하고 서쪽 병방을 지키게 하였다. 위만은 망명한 무리를 깨어서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드디어 군사를 되돌려 준왕을 공격하였다. 자, 위락의 초우거 미파시에 말이죠. 초우거 미파시에 조선왕 조선상 역계경이 이간 우거 불용하야 진지 동국이라 시민 수출 거자 2,000호라. 자, 위락의 지우기였습니다. 위락의 초우거 미파시에 조선상 역계경이 이간 우거 불용하야 동지 진국이라 시민 수출자 수출 거자 2,000호라. 위락에 이르기를 처음에 우거 조선 위만의 손자죠. 우거 미파시에 우거가 멸망하기 전에 그 다음에 조선상 역계경, 이때는 조선왕, 조선후, 조선상, 이거 한글로 써놓으면 무슨 상인 같죠. 조선상인. 조선상 역계경이 간언을 했다. 우거에게 간언을 했지만 채용되지 않았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그러자 역계경이 내 말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나는 가겠다. 라고 가버리죠. 어디로? 동쪽으로 진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이 역계경을 따라서 그때에 백성들 중에 따라 나서서 같이 가서 산 사람이 2,000호가 되더라. 2,000호. 정리합니다. 위락의 처음 우거가 아직 망하기 전에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에게 간하였으나 듣지 않아서 동쪽으로 진국으로 갔다. 이때 민으로 따라가 옮긴 자가 2,000호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고하였다. 여기까지가 고기의 이야기입니다. 고기의. 아니죠. 여기도 고기는 착각인데 여기서 동의전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위만조선에 관한 사료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또 다른 사료가 있더라도 이거와 비슷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1회 시청으로서 좀 부족하면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저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부여로 가겠습니다. 초기국가입니다. 초기국가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초기국가 한 3번 정도 나눠서 할 겁니다. 예, 다음 시간 부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